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예, 오늘 이슈는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새우 꺾기 인권 침해 인정입니다. 자, 정말 그 창피하고 나쁘끄러운 그런 소식입니다.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. 자, 먼저 새우 꺾기가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. 예,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의 이제 손발을 뒤로 묶은 건데요. 손에는 수갑을 그리고 발에는 포승줄을 감아서 이 뒤로 묶어서 이제 손과 발을 또 뒤로 묶어버리니까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 있는,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마치 새우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새우 꺾기라고 부른 겁니다. 아니, 이거는 그냥 뭐 가혹행위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이건 그냥 가혹행위인데 이걸 또 여기다 또 이 새우꺾기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게 황당하고요. 상식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묶어두는 경우는 없습니다. 아마 이제는 뭐 전쟁 포로한테도 이렇게 안 묶었을 거고요. 또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들에게도 이런 걸 안 하겠죠. 그런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, 정확히는 이게 법무부에서 벌어진 진짜 이게 리얼 우리 벌어진 일입니다. 지금이 무슨 뭐 이른바 뭐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니고 좀 답답한데, 그런데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이게 이제 어떤 곳입니까? 예, 외국인 보호소가 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추방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르는 시설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제 화성과 청주 이렇게 두 곳에 이제 보호소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외국인 보호소에 입소를 하면 정확히 수용이 되면 이제 추방될 때까지 사실상 이제 신체의 자유가 억압이 되는 겁니다.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뭐 법원의 영장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이 강제 퇴거 대상자, 그러니까 추방 대상자로 의심이 되면 보호 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때 보호 명령서를 법원이 아닌 그 외국인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내지 이제 보호소장이 발부를 하는 겁니다. 한마디로 외부에서 전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실상이 이렇다 보니까 보호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동안 확인이나 뭐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. 외국인 보호소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보호가 아닌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거네요, 그러면? 예, 그 외국인 보호소 취지대로라면 외국인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. 이건 사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기도 하거든요. 만약 우리가 해당 외국인을 함부로 대하면 또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또 여론이, 대한민국에 대한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사태를 보면은 우리 법무부가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단속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. 인권 보호의 관점이 이제는 빠져버린 겁니다.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상당히 높은데,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뭐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 사형 집행도 안 할 정도로 인권 선진국이라고 또 자처를 하고 있는데요. 한마디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사건도 한 외국인의 제보로 밝혀졌다고 하던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모로코 국적의 한 남성이 이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연장을 놓쳐서 지난 3월 이 보호소에 수용이 됐습니다. 그런데 하루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배를 눌렀지만 이 3-4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자 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좀 찼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직원들이 와서 이 남성의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 머리에는 이제 보호대를 씌워 이제 테이프로 감아버렸다고 합니다. 아예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거죠. 그래서 이에 대해 이 남성이 이걸 명백한 고문이다라고 문제를 삼았고요. 한 인권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이걸 진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법무부가 또 진상조사에 나섰고요. 그러자 또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 9월 말에 지난 9월 말에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 남성이 뭐 자해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. 법무부 조사 결과 인권 침해로 이제 뭐 결론이 난 거죠. 예, 맞습니다. 법무부는
기존 입장을 바꿔서 인권 침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. 네. 조사 결과 당시 직원들이 이 보호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해당 남성을 묶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. 또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또 표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개선책도 내놨는데요. 먼저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하겠다. 그리고 또 난동이나 뭐 자해를 이유로 독방에 넣고 24시간 감시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 수용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또 통신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구금시설을 진정 이제 보호시설로 바꾸겠다라는 개선안을 또 내놨습니다. 통신과 이동의 자유까지 예. 보장한다. 자,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죠? 예, 있었습니다. 그 지난 2019년에도 똑같은 새우 꺾기가 있었습니다. 네. 다만 당시에는 포승줄이 아니라 이 수갑을 사용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.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음, 당시에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다. 고문방지협약까지 나왔는데요. 네.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 인권 침해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법무부에서는 이 수갑을 포승줄로만 바꿨을 뿐 지금 이번에 똑같은 사태가 또 재발을 한 겁니다. 네. 앞서 말했듯이 그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하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체를 억압하는 겁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은 이 추방 대상 외국인들을 그 제한 없이 그러니까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또 해뒀습니다. 예. 그러니 추방이 될 때까지는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채 보호소에 수용이 되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. 지금 말씀하는 그 무기한 구금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헌 결정이 나올까요? 예,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항이 이 출입국 관리법 63조 1항인데요. 네. 이 사건이 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 된 경위를 보면은 한 난민 신청자가 그 강제 퇴거, 즉 추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조항을 보니까 수용, 그러니까 보호소 수용에 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했다. 이건 좀 가임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했고요. 또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함에도 이 법원과 같은 제3의 이제 독립적,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없이 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건 적법 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리 심판을 해부한 상황인데요. 네.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에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이 정족수인 6명이 미치지 못해 최종 합헌이 됐는데요.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됐고요. 또 우리나라 인권 수준이 더 이상 이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. 예. 최근에 이제 동물에 대한 권리도 이제 적극 보장하다고 해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. 그런 만큼 이번에는 헌재에서도 좀 위헌 판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위헌 쪽에 이제 위헌이 맞다라고 저도 좀 위헌 쪽에 한 표를 던지는 게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야만적인 겁니다. 정말 뭐 전쟁포로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. 예. 또 오래 가둬둔다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. 특히 이 해당 외국인들이 추방을 취소해달라라는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이 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무작정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해서 가둬두는 것도 문제입니다. 예. 결국 구금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법원이나 뭐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그 구금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법무부가 마치 국경 수비대처럼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온 어떤 침입자다라고 해서 좀 단속의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예. 그보다는 좀 보호소 취지에 맞게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좀 출국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이 사태를 좀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. 그게 또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, 높아진 인권 수준에 좀 맞는 게 아닌가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구금도 구금이지만은 새우 꺾기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. 예. 그렇죠. 네. 아무리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점 좀 강조를 하고 싶고
향후 그 법무부의 개선안이 얼만큼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